안녕하십니까. 엑스텐 방송 시간입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겠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진짜 강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요? 작년도 한 해 동안에 코스피 200 기준으로 80% 올랐던 장세인데 지금 두 달 채 안 됐는데요. 벌써 4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장세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뭐 신문에 보면은 뭐 다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해서 막 과열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 쪽에서는 아직도 주식시장이 과열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5년도에 기억해보면 중국이요. 진짜 매일 자고 일어나면 주식이 오를 때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고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도 장이 계속 오르니까 결국은 그 신용을 죄고 또 이제 대출을 못하게 하고 하는 바람에 장이 이제 한풀 꺾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신문에 빚으로 투자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은 한국 시장은 조심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또 한국 장이 많이 불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연초 대비해서 별로 올라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미국도 좀 이렇게 오르는 장세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연초에 저희가 사운드 하운드를 10종목 중에 하나에 이제 픽을 했는데 근데 잘 오르다가 많이 꺾였죠.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가 제일 많이 난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아이언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보면은 시장이 거의 좀 쉬어가는 한 하루였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소형주들이 꽤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마이너스 났지만 소형주 지수 올랐고요. 그리고 소형주들 보면은 많이 오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들이 이제 반등을 시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500을 보면은요 한번 떨어져서 AV 합선 맞고는 쭉 반등을 해서 7,000 또 터치하고는 또 내려와서 AV 합선 맞고는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2월은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시장이 강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장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두 가지 핵심 테마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산운용 시장의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뉴스가 어제 반발을 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전쟁에 대한 공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곳이 바로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루 아울이라는 데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동종업계 경쟁사들은 최근 5, 6% 하락했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자그마치 50% 정도가 긴 시간 동안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매도세를 촉발하는 원인은요. 첫째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펀드에 환매 제한 조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둘째는 사모 투자 시장의 불투명성과 AI 소프트웨어 섹터 붕괴에 대한 우려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사실은 AI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금을 안 돌려준다 이런 이제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개별 기업의 위기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유동성 경색에 대한 신호가 아닌가 또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미 공군력이 중동 지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및 지원 항공기의 대규모 파병은 이란 타격에 대한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긴장감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이제 자극을 받았죠. 원유 선물이 즉각 반응해서 1.9% 상승하면서 배럴당 66불을 넘어섰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유가 변동성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스페셜 토픽은 거시경제 진단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정책과 실제 데이터 간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소비심리 또한 두 얼굴을 가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와 소비심리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수지에 나타난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요. 미국의 수입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12월 무역 적자는 703억 달러로 11월에 530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됐습니다. 관세 장벽을 세웠음에도 미국 내 수입 수요가 여전히 강력해서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현재 미국 무역의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은 월마트의 데이터를 통해서 명확히 진단할 수 있는데요. 소비는 극단적으로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지출을 늘리면서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반면 저소득층은요. 정부 혜택 축소로서 직격탄을 받고 있고 그래서 생계형 소비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 CEO 존 퍼터는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위기를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술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거대한 판도 변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존의 승차 공유 강자인 유버가 배제된 채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은 이제 로보택시 시장을 우버가 아닌 웨이모하고 테슬라의 2파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용화 선두인 웨이모는요. 이미 미국 6개 도시에 완전 상용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까지 12개 도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추격을 하고 있는데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운영을 시작했죠. 근데 여전히 안전 요원이 탑승해서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하고 웨이모하고는 아직 기술 격차가 많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테슬라가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주목할 것은 파트너십의 균열입니다. 초기 오스틴과 애틀란타에서 협력했던 웨이모하고 우버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 웨이모의 발표에서 우버의 참여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를 웨이모가 우버를 끼지 않고 바로 독자 노선을 구축하려는 신호로 강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버는 그 택시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웨이모가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서비스를 한다는 그림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마 웨이모가 뭐 구글도 있으니까 결국은 자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 거대한 공룡 자율주행 시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4분기 GDP 하고요. 12월 PC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무역정책의 분수령이 될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는 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의 핵심 요약입니다. 금융은 사무대출 시장의 투명성 부족이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음을 명확히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 경제 고소득층이 성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붕괴가 잠재적인 하방 리스크를 제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술은 자율주행 선두 기업들이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며 우버와 같은 중개 플랫폼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연초 대비해서 보시면 소형주 지수가 7.38%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S&P는 보합이고 나스닥은 도리어 1.79% 빠져있죠. 이런 걸 보면 연초 대비해서는 소형주들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AI 관련 소형주들은 좀 많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연초 시작할 때 10개 종목 선정했는데 거기에 사운드하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하운드가 한 20% 플러스까지 갔다가 연초에 바로 내려와서 지금 23.9%까지 하락을 하고 있어서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버티볼딩스가 43% 올라주고 있고 코어웨이브가 연초 대비해서 31% 올라주고 있습니다. TSMC가 15% 올라오고 나머지 7개 종목은 전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운드하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음성 인식 기술의 총화로 불리는 사운드하운드입니다. 근데 화려했던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요.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65%나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묻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위기의 신호야? 아니면 진짜로 이제는 너무 싸서 흙 속에 진주를 줍는 기분으로 사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사운드하운드 주가 폭락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때 26불까지 치솟으며 기세가 당당했던 주가가 현재 7불 83달러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32% 넘게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65% 마이너스. 뒤늦게 탑승한 주주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숫자입니다. 2025년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3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기업이 순식간에 휘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회사만의 문제일까요? 2026년 초 AI 섹터 전반에 불어닥친 약세장이라는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사실은 시장의 심리는 유독 사운드하운드에게는 좀 더 냉혹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었는지 한번 유력한 용의자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재무제표 속에 숨겨져 있는 1억
달러의 증발입니다. 자, 2025년 3분기 회사는 4,200만 달러라는 역대급 매출을 올렸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1억 930만 달러라는 충격적인 손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버는 돈보다 까먹은 돈이 2배가 넘는다고 해서 시장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지난 1년 동안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그러니까 고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공포가 투심을 얼어붙게 만든 주범인 것 같습니다. 자, 용의자 두 번째는요, 주주 대목을 야금야금 갈아먹는 희석입니다. 상장 이후 발행 주식수는요 100% 이상 폭증했습니다. 즉 주식 발행해서 돈을 시장에서 땡겼다는 거죠.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영입하고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찍어냈기 때문인 것이죠. 주식 기반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은 현금 유출은 없지만 기존 주주들이 가진 파이 조각을 계속해서 잘게 쪼개버리는 현상입니다. 주주가치 훼손, 이것이 주가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전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너무 높은 눈높이였습니다. 사운드하운드의 주가 매출 비율은 PS 비율이죠. 무려 32배였습니다. 어제도 제가 피그마 할 때 피그마가 지금 현재 90배였다가 8배까지 내려왔습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32배였다는 거죠. S&P 500 평균이 10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요, 실적에 비해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고평가 상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 없는 성장주의 시장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낸 순간 32층이라는 높이에서 쭉 지금 내려왔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운드하운드는 진짜 잘 안 되는 회사구나,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들고 사건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결정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아까 본 1억 930만 달러의 손실, 그게 진짜일까요? 오해를 걷어내고 나니 회사의 진짜 실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운드하운드는 죽지 않았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68%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상장 후 누적 매출 성장률은 1000%가 넘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성장은 운이 아닙니다. 튼튼한 세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첫째, 자동차와 가전에 들어가는 IoT하고 로봇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 대신 주문을 받는 고객 서비스와 레스토랑 서비스죠. 셋째는 말로 물건을 주문하는 음성 커머스입니다. 이 3대 수익축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회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사운드하운드가 노리는 시장은 거대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부터 레스토랑의 AI 주문, 금융 상담원 대체까지 이들 가진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는 무려 1,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이 억울할 만큼 이들이 탐험해야 할 보물지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셈이죠. 자, 기술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텔란티스, 현대, 기아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부터 햄버거 체인인 파이브 가이즈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빅테크가 아닌 사운드하운드라는 회사를 선택했을까요? 그러면 언제쯤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회사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2억 6천만 달러의 현금을 쥐고 있고 빚도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주식 발행으로 돈을 땡겨왔던 거죠. 2026년까지 손익분기점 근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분기 마침내 조정 EBITDA 기준 흑자 전환이라는 출구에 도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판결의 시간입니다. 저울 위에 두 가지 주장을 올려보겠습니다. 베어 케이스, 비관론입니다. 여전히 비싸다. 주식은 계속 늘어난다. 적자는 지속될 것이다. 반면에 불 케이스는요, 낙관론이죠. 압도적인 성장 속도와 거대한 시장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착시를 걷어내면 보이는 수익성 개선의 신호가 확실하게 있다. 여러분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계십니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낙관론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가 10명 중 8명이 강력 매수를 외치고 있고요. 그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16불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무려 108%나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진실을 확인할 날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월 26일 날 사운드하운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날 우리는 회사가 약속한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지 혹은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65% 폭락은 미스터리일까요? 아니면 박앤세일일까요? 그 해답은 2월 26일 숫자가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사운드하운드의 미래 성장을 믿습니다. 지금은 제 포트에서 불효자일지라도 머지않아 철이 들어서 효자로 등극할 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운드하운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자 기준으로요,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신 탑 10
보유 종목입니다. 다 보유 보관 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아이언큐가 보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테슬라가 있죠. 역시 테슬라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자, 10위에 있는 아이언큐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큐 정밀 분석 한번 해보겠는데요. 현재 시스템 상태는 크리티컬, 즉 위험 단계입니다. 자, 현재 국내 투자가의 아이언큐 보유 비중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무려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5억만 달러인데 4천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3조 7천억 정도 되죠.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는 한국인의 미국 주식 보유액 중에 아까 보셨듯이 최상위 10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죠. 1월 마지막 주에도요. 순매수 3위를 기록할 만큼 한국 투자자분들에게는 사랑을 독차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분들이 비중을 높여서 사고 있을까요? 이 쏠림 현상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4가지 핵심 노드가 보입니다. 첫째는요. 듀크대 김정상 교수라는 분이 설립을 하신 거죠. 그 요인도 크고, 두 번째는 2023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으로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인이 있고, 셋째는 2025년 11월부터요. 대한민국의 주간거래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친근 종목들이 많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기술과 퀀텀에 열광하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테마 선호도까지 이제 겹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가 아이언큐라는 하나의 허브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죠. 하지만 현재 시스템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크래시, 즉 가치 붕괴가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10월 84달러를 넘었던 주가는 현재 33달러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손실률은 마이너스 60%입니다. 사실상 시스템이 붕괴된 수준이죠. 이로 인해 한국 투자자분들은 추정액으로 한 1조 원 정도 손실이 된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평균 매수가가 한 45불에서 55불 선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좌는 평균 마이너스 25%에서 좀 많게 나신 분들은 40%의 손실을 보이고 계시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붕괴 과정을 에러록으로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는요. 작년 말 버블 붕괴 때였습니다. 구글의 윌로우 칩 발표가 나오고 이후 과열이 진정되면서 한 30% 정도가 쭉 밀렸고요. 2단계는 올해 1월 매크로 조정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면서 20% 정도가 이제 주가가 더 빠졌죠. 그리고 결정타는 2월 4일 외부 공격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울프팩 리서치의 쇼트 리포트로 인해서 단기간에 14%가 추가로 급락했습니다. 울프팩 리서치는 미국의 이제 그 행동주의 숏셀 하는 그런 펀드고 리서치죠. 이거는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리서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감지된 가장 큰 위협 팩터는 울프팩 리서치의 공매도 리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단일 거래일에 주가를 14%나 폭락시켰는데요. 그들이 제기한 핵심 혐의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방 계약이 증발했다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이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세 번째는 기술력은 허구다. 네 번째는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좀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상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국방계약 86%가 증발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울프팩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펜타곤의 이어마크 자금이 2026년 예산에서 삭제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약 5,460만 달러의 매출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글쎄요. 이거는 회사가 발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는 피터 체프먼 CEO의 사인 미스터리입니다. 울프팩은 이것이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계약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 경질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딘 카시 신임 CEO가 체제로에서 급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부자 거래와 현금 소진입니다. 리포트 발간 직전 경영진은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동시에 3분기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억 2,300만 달러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부자가 너무 회사에 안 좋은 걸 보고 먼저 팔았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변질 논란입니다. 위성기업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를 했고요. 원자시계, 반도체 기업 등을 인수를 하면서 이게 순수 퀀텀 기업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하는 자파상이 됐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해서 팩트와 거짓을 걸러내 보겠습니다. 먼저 사실로 확인된 것은 CEO 교체입니다.
그리고 내부자 대량 매도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퀀텀 기업 인수로 인한 현금 소진 속도가 증가됐다 하는 것도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석의 영역도 있습니다. 국방의정도가 정말 86%나 됐는지 혹은 예산 항목 변경이 실제로 계약 파기인지는 사측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면 과장이나 거짓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기 기업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기술 실체가 없다는 주장, 이거는 완전 과장인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로드맵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 투자 시에 모든 투자자들이 겪는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핸디캡이죠. 바로 비대칭적인 지연입니다. 영문 리포트가 나오고 한국어로 번역돼서 퍼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보에 시차가 있죠. 그리고 미국 장중 폭락이 일어났다. 그럼 한국에는 새벽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접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의 시차가 존재한다.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또 개별 종목 해칭을 할 수단이 없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에러가 바로 피드백 루프입니다. 한국인 CEO에 대한 감정적 애착, 31%라는 과도한 지분 집중으로 인한 집단 심리, 그리고 커뮤니티 내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집단 심리, 극대적인 대결이 또 일어나고 있죠. 이런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감정적 대응을 앞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패닉 셀링 시 매도 물량 폭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시선은 하나의 타겟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입니다. 이날은 아이온큐 시스템이 정상화될지 아니면 추가 오류로 붕괴할지 결정되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감정을 배제한 철저한 데이터 검증입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검증해야 되느냐? 실적 발표 당일날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장인데요. 첫째는 2026년 정부 예산 삭제설에 대한 명확한 해명입니다. 둘째는 울프팩의 86% 의존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수치를 경영진들이 반박을 하는가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2026년 매출 가이던스가 2억 달러 이상인가, 1억 8천만 달러 이하라면 조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넷째는 조정 에비타가 손실폭이 지난 분기보다 축소되었는가 또 보셔야 되고, 다섯 번째는 35억 달러 보유 현금의 소진 속도가 조달 계획하고 합당한지가 또 밝혀져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모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수기업들의 매출 기여도가 확인이 되는가 또 지켜보셔야 되고, 일곱 번째 256큐비트 템포와 KISTI 납품은 진행 중인가 또 봐야 되고, 여덟 번째 AWS나 애저 등 비정부 부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딘카시 신임 CEO가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회사 경영을 하고 있는가도 짚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Q&A 세션에서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투명하게 답변을 하는가도 보면서 태도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A의 경우에는 불 케이스입니다. 상승 시나리오죠. 확률은 2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프펫 주장을 완벽히 반박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2억 2천만 달러 이상 제시될 경우에는 주가는 50불에서 70불까지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50달러 이상에 물리신 분들은 재진입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립 시나리오죠.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확률로 한 50% 정도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적은 무난하지만 의욕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30에서 45불의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명 고통의 구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땐 비중을 30% 내지는 한 50% 정도 축소하고 감량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시뮬레이션 C, 최악의 하락 시나리오죠. 확률은 25%입니다. 울프펫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가이던스가 대폭 하향 조절될 경우에는 주가는 20불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손절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상당 계좌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입니다. 원칙은 전체 자산의 10% 이상 보유 시 즉시 축소하는 것입니다. 아이온큐의 손실을 다른 종목의 수익과 상계해서 절세 효과를 누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전자산으로는 미국 국제 ETF, 그다음에 성장자산으로는 실적 기반의 AI 주식, 그다음에 분산 투자를 원하신다면 퀀텀 ETF인 큐툼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퀀텀은 분명 미래이지만 투자는 냉혹한 현재입니다. 감정을 제거하고 오직 확률을 따르십시오. 아이온큐는 2026년 2월 25일 새로운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날의 실적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은 발표가 나왔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백산 프로젝트 곧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줌 방송을 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줌 방송이 처음이라서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다시 백수선 클럽 가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너무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